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오늘도 주님 저희에게 또 건강한 날 아버지 따뜻한 날 마련해 주시고 또 귀한 선교사님 모시고 주님 또 부모교육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모교육 받으면서 주님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심을 아버지 늘 이제 같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능력이 또 경험되고 아버지 은혜가 또 나눠지는 그런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방금 사실 천원대님이랑 저렇게 대화 나누는 부분이 우리한테도 의미 있는 일인데,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특별히 자녀들이 이렇게 주일학교에서는 어디서 신앙을 쭉 자라면서 우리의 뿌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그런 책을 좀 읽힐 필요가 있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기독교 역사 책 읽어보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몰랐구나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영진 같은 경우는 좀 목사님께 기독교 역사책 요즘에 굉장히 재밌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좀 받아서 읽어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기독교 역사를 잘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왜 침례교단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우리 지금 여기 생명나를 위해 장로교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 시작이 됐고 어떤 이유에서 시작이 됐는지, 장로교 외에 또 다른 교단들은 어떤 이유에서 시작이 됐는지, 이런 것들 좀 쭉 어느 정도 결과를 알고 있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를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기회에 더 나누면 좋겠어요. 네, 가족시간. 오늘은 이 가족시간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밑에 영어로 뭐라고 써놨죠? 패밀리 타임 써놨잖아요. 네, 진기현님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네. 패밀리 타임이라는 게 이게요, 영어권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하나의 보통 명사예요. 그래서 누가 아빠가 또는 아내가 또는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 패밀리 타임 하자, 우리 패밀리 타임 필요하다, 그럼 그게 뭔지 딱 알아들어요. 패밀리 타임이라는 게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나 이벤트예요. 근데 이게 약간 우리 서양권 문화에서는 이게 굉장히 특별히 이제 미국권에서는 이게 좀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가족 중심의 문화가 우리는 뭐 가족 중심이 아니었냐 그건 아니지만 우리 나름의 가족 중심의 문화가 또 있습니다. 그들이 못 보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만 보고 있는 그런 부분, 끈끈한 부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밀리 타임이라는 개념은 참 배워볼 만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실제 프랙티스, 실행하고 연습하기에 참 해보면은 귀하고 좋아요. 그 개념을 한번 배워볼게요. 저도 이런 거를 한국 살 때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패밀리 타임이라는 단어 자체를. 근데 이제 선교지에서 여러 나라 사람을 만나는데 서양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배워오게 됐습니다. 자, 패밀리 타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이 두 가지 말씀이 상충되는 게 아닌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말씀이 오른쪽 말씀과 상충하는 게 아니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이와처럼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상충하는 말씀이다, 모순된다라고 느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거는 정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모순된다, 안 맞는다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미련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코끼리 장님 만드시 장님 만드시 아니 코끼리 장님 만드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단편적으로 우리는 항상 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각적으로 보면은요, 영적인 눈으로 보고 다각적인 논리로 보면 결코 상충되지가 않아요. 자기 가족을 돌보면서도 자기 형제, 자매나 목숨까지도 미워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잘 돌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 세상에는 많아요. 말씀이냐, 성령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마디로 딱 규정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너무 쉽게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려고 그러면은 항상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봐보세요. 이게 우리 우선순위 배웠잖아요. 하나님, 가족, 그 다음에 일과 섬김, 그 다음에 자신의 유익,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가족을 돌보라는 말씀은 3번보다 2번을 더 중요시 여겨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느라고 돈 버는 일이 됐건, 심지어는 뭐 어떤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이나 봉사가 됐건, 사업이 됐건, 귀한 NGO 활동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일에 막 매달리는 사람은 이 우선순위가 어그러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에는 말이죠,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내를 잠깐 못 돌보고, 그죠? 우리 애들이랑 약속을 실수로 못 지키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사람이니까요, 그죠? 또 어떤 상황이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준병님은 또 이렇게 막 밤에 근무하고 그러시지 않으신다 그랬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죠? 가끔 당직이 있어요. 당직인데 뭐 노아의 생일과 겹쳤어요. 그러면은 뭐 잘 얘기를 해갖고 바꿀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 있으면 못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조금 못 돌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일이 항상 가족보다 우선시돼 갖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사역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사실 이제 사역을 많이 하신 분들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거 후회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기는 밤늦게든 누구든지 누가 이렇게 성도들이나 누가 연락을 딱 해오면은 무조건 나간다라는 거예요. 새벽이건 밤이건 다 나가서 다 도와주고, 왜냐, 그게 자기의 부르심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은 또 아니었는데, 어쩔 때는 정말 가갖고 막 새벽이라도 가서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어쩔 때에는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애들 밤새 먹이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남편 섬기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아내 돌보는 병원 데려가는 거, 이런 거 취소하지 않았어도 되는 건데, 내가 굉장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3번 일 중심으로 살았구나, 이걸 늦게 깨닫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내가 이걸 모범적으로 행해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 다 야근하는데 나도 야근을 안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살았지만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일이었구나. 가족을 위해서 그냥 부장님 눈치 안 보고 일찍 와도 되는 거였는데, 그러다가 잘려도 괜찮은 거였는데, 승진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결국 일을 위해 산 거였구나. 나중에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을 돌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과 상충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너무 파묻혀서 일중심적인 삶을, 내 일을 막 돌보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주어주신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는 연습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또 너무 가족 해갖고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저는 가족의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 봤어요. 아주 신실하게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가족하고의 일이 뭐가 딱 겹치면은 절대 목사님이 뭐라 하든 절대 사역에 양보를 안 해요. 또 너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요, 여러분, 아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뚜벅뚜벅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남자들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칙은 남편들에게 허락을 받고 처치 홈스쿨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아내는 지금 믿음이 좋아서 처치 홈스쿨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감동을 받아서 믿음이 좋다라기보다 감동을 받아서 처치 홈스쿨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반대해요. 그러면 나는 남편이 반대하니까 할 수 없겠다. 딱 접을 수도 있지만 정말 지혜롭게 얘기해갖고 남편 저거 한 학기만 해보면 안 될까요? 남편 허락을 못 받았어도 뚜벅뚜벅 또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뭔가 너무 진리인데 이거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으로 딱 칼로 잘라놓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오류가 생겨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복잡한 얘기지만 일단 그런 거 제치고 가족과 관련돼서 정리하자면, 어떨 때에는요 가족을 잠깐 소홀히 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라야 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가족을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3년 사역하시는 동안 가족 잘 못 돌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족들이 와서 예수가 좀 정신이 나갔다, 데려가야 된다, 이런 비슷한 행동을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좀 가족을 못 돌보고 약간 정신나간처럼 가족들이 보기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33년 동안 평생 그렇게 살았냐? 그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30년 동안에는 계속 가족 돌보면서 살았어요. 가족이 엄청 충실하셨어요. 경제적으로나 아빠 하시는 일 돕고서 장남으로서 일 열심히 해갖고 동생들도 다 공부도 시켰을 수도 있고요. 어머니 마시는 거 사다 드리고 다 했어요. 그렇게 30살 되기까지 3년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이냐? 둘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둘 다 필요한 모습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보세요. 자기 어머니를 또 제자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가족을 돌보시는 분이셨어요. 어느 게 맞느냐? 둘 다 맞는 거고, 두 모습이 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항상 가족 중심으로만 살고 절대 하나님을 위해 가족을 포기 못한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사역에 됐건 뭐가 됐건 일에만 빠져갖고 막 하나님 나라 일을 또 막 하는데 가족은 잘 돌보지 못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욕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11조를 많이 벌어서 도회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자기 욕심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때에 따라서 이쪽, 때에 따라서 이쪽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날 수 있어야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조금 정리하면, 직장이나 사역에 어떤 요구가 있으면 가족은 항상 뒷전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사업하는데 약속 생기면 가족 무조건 뒷전. 사역하는데 사역에 필요가 있으면 가족 무조건 뒷전.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헌신된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냥 자기 욕심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일보다 가족이 우선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뒷전에 있다는 걸 딱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어쩔 때에는 내가 사역적으로 보나 사업적으로 보나 직장에서 보나 뭐 승진과 관련해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딱 포기하고, 이런 딱 두지 않고 딱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 때 그럴 때가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내가 내 일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일이, 자기 사역이 우상인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족하고 일이 있으면 사역은 뭐 교회에서 뭐 수련회가 있고 봉사활동이 있고 교회 누가 아프고 무조건 가족. 그걸 어떤 분은 가족 이기주의라고 부르더라고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그렇게 치우쳤대요. 또 너무 가족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헌신을 안 해요. 가족 위주로 가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의 말씀이에요. 어쩔 때는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희 아내가 이해를 못해요. 왜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하지만 이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내가 나를 이해 못해도 때로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도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죠. 요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때로는 이쪽, 때로는 이쪽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언제 이쪽이고 언제 이쪽이냐 그거는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시소의 중심을 잡으려면요 균형은요 시소의 가운데에 가만히 서 있는다고 균형이 절대 잡히지 않아요.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저쪽 무게중심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균형 잡혀요. 시소 가운데 가만히 안 움직이고 서 있으면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일이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봉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서 가족 시간이라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가족 시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우리 가족끼리만 특별한 시간을 특별히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이냐? 가족끼리 추억을 남기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 가족 맨날 저녁마다 밥 같이 먹는데요. 맞긴 맞는데 이 가족 시간 그것도 가족 시간 맞는데 넓은 의미에서 가족 시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가족 시간은 그 이벤트의 느낌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가족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추억이 남을 만한 우리만의 시간을 갖는 것. 어떤 가정은요 이런 게 있어요. 너무 헌신된 가정이라서 아내가 여보 우리 좀 밖에 나가서 좀 우리 가족들이 뭐 여기 좀 외식 좀 하면 안 돼요? 남편이 절대 안 움직여요. 근데 여보 저기 지금 우리 진규 형제님 내가 조금 힘든 것 같은데 불러서 같이 밥 좀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럼 바로 움직여요 남편이. 그러자. 왜냐면 착한 분이에요. 또 교회에 또 헌신된 분이다 보니까 누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끼리만 가자 그럼 절대 안 가요.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착한 분이에요. 착한 분인데도 그래요. 그걸 의미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남 불러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따로 두시고 그거 말고 우리 가족끼리만 갖는 시간. 그걸 가족 시간이라 그래요. 물론 평상시 시간과 조금 뭔가 다른 의미 부여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벤트성이 이제 느껴질 수가 있겠죠. 이게 추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면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추억, 특히 어린 시절 가족 간의 아름다운 추억만큼 귀하고 강력하며 아이의 앞날에 유익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교육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가득한 아름답고 신성한 추억만한 교육은 없을 것이다.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삶이 끝나는 날까지 안전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재정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고 집을 물려줄 수도 있죠. 또 뭐예요? 신앙을 물려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많은 것 중에서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는데 많이 놓쳐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아빠 엄마와 형제들과 함께 했던 추억이에요. 이거는요 물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물려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추억을 물려주고자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귀한 추억들이 자녀들에게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자녀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참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의외로 되게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가족 시간을 예고하거나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예고하느냐? 오늘이 뭐 예를 들면 목요일이었다고 수요일이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수목요일에 아빠가 보면 토요일에 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들아 우리 토요일에 아빠랑 도시락 싸갖고 자전거 타러 가자. 그럼 애들 막 엄청 신나죠, 막 그죠? 그러면 그 수요일부터 애들은 벌써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 아빠랑 간다. 엄마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다. 하루에 5번씩 물어봐요. 막 엄청 행복해요, 애들은.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되면 완전 막 천국에 와 있어요. 그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가족 시간이 예고가 되면은요, 자녀들에게 엄청난 큰 행복과 추억이 된다는 거예요. 예고하지 않고도 선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이게 참 재밌는 기술인데, 그냥 저희 가족을 예를 들어 볼게요. 초청수 끝나고 뭐 교회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다들 좀 출출해요. 뭐 밥을 먹긴 먹었는데 출출해요. 그래서 빵집에 가서 뭐 빵을 좀 먹고 갔으면 좋겠어요. 야, 배고프다 가서 빵 먹고 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일부러 가면서 차 타고 가다가 제가 얘들아 우리 빵집 가서 패밀리 타임 할까? 딱 이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래갖고 엄청 신나요. 그러면은 제 마음도 그렇고 애들 마음, 저희 아내 마음도 그렇고 다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빵집 가고 거기 딱 자리 잡고 앉아서 밀크쉐이크 하나 딱 시키고 평소에 안 먹는 거 이런 거 하나 시키고 그다음에 빵 골라봐 맘대로 골라 아빠가 하나씩 다 해줄게. 패밀리 타임이잖아 이러면서 하나씩 골라요. 소세지는 빼고 아무튼 패밀리 타임 해갖고 딱 앉아서 빵 먹고 뭐 토마토 주스 건강한 거 뭐 밀크쉐이크 되고 뭐가 마시면서 도란도란 얘기 나오잖아요. 가족만의 추억이 생겨요. 그 빵집 앞에 지나갈 때 애들이 아빠 옛날에 저기서 패밀리 타임 했죠. 빵 먹은 건 똑같아요. 근데 그게 추억으로 남겨질 수도 있고 그냥 배고파서 먹은 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평범한 시간에 가족만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부여되면은 엄청나게 큰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들에게 특별히 드리는 기술이에요. 아빠들이요 별거 아닌데 어차피 빵 먹으러 갈 건데 어차피 외식 갈 건데 어차피 쇼핑 갈 건데 어떤 가정은 쇼핑으로 했대요. 쇼핑 갈 건데 야 우리 쇼핑몰 가갖고 저기 살 거 있는데 거기 가서 가족만의 시간을 갖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쇼핑하고 또 우리 커피숍 같은 데 앉아서 쌍화차로 한잔 먹으면서 생과일주스 집에 가갖고 뭐라도 하나 먹으면서 이렇게 가족끼리 도론도론 근데 그 생과일주스 집 안 가도요 우리 가족 시간으로 쇼핑 가자 하잖아요. 쇼핑 시간이 달라진다니까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 아빠분들이 이걸 기술로 한번 써먹어 보세요. 아주 멋진 아빠가 될 수 있어요. 옛날에 신입 선생님 가정이 그렇게 했었어요. 쇼핑 가는 시간에도 남편이 평소 같았으면 그냥 뭐 이렇게 따라가죠. 쇼핑 그냥 좀비처럼 따라가야지 그랬는데 피곤하니까. 근데 남편 생각이 문득 이거 배우고 나니까 자 우리 쇼핑 패밀리 타임 한다 하니까 기쁜 표정으로 벌써 아빠가 딱 선포를 하니까 그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했더니 뭔가 안에도 마음이 편안하고 애들도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자 우리 문구점에 가갖고 하나씩 필요한 거 있으면 사라 아빠가 패밀리 타임 특별히 사줄게 이럴 수도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 시간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영혼 유혹을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야 우리 모여 가족 기도해야 돼 모여 이럴 수도 있지만 얘들아 우리 가족 시간으로 오늘은 기도회를 한번 해볼까? 이러잖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 돼요.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어떻게 살았는지 점스쿨하지만 또 자녀들이 말할 기회를 줘야지만 나누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나누고 기도하고 너무 좋아요. 또는 가족끼리 성경 읽기 시간도 참 좋아요. 얘들아, 여보, 우리 애들 성경 통독 잘하고 있나? 요즘엔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오늘 한번 가족 시간으로 성경 통독 시간 가집시다. 그리고서 애들이 어리면 뭐 성경 한 장, 두 장 읽어도 좋고요. 애들이 많으면은 애들이 좀 크면은 뭐 예를 들어 골로새서 전체 한번 통독하잖아요. 소리 내서 이렇게 가족 시간으로 통독하잖아요. 그거 엄청 좋아요. 그러고 나서 뭐 아빠가 끝나고 나서 팝콘을 하나 튀겨준다던가 튀겨갖고 자녀들이 좀 이렇게 영과 유기 같이 가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어쨌지만 원래 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 의미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혼적인 건 뭐 있냐? 우리 많이 하네요. 혼적으로는 공원도 가고 박물관 가고 산책 가고. 가보세요 여러분. 아, 토요일이니까 나가자 이거랑 우리 토요일에는 우리 그때 못 가봤던 우리 미용 박물관 거기 볼까 우리? 시립미술관 여기 못 가봤는데 우리 그냥 뭐 마침 오늘 주일에 교회 오후에 아무것도 없는데 딱 끝나면 시립미술관 한번 들렀다 갈까? 가족 시간? 이러면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혼적인 거 뭐 있어요? 집에서 보드게임을 한다던가 몸놀이를 한다던가 아빠 놀아주세요. 알았어 놀아줄게 일로 와. 할 수도 있지만 그래? 놀아줘? 뭐 하고 싶은데 보드게임?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아빠가 보드게임 가족 시간을 선포합니다 하잖아요. 준혁이 난리나요 막. 엄청 좋아해요 막. 어차피 보드게임 30분 하는 건데 1시간 하는 건데 추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또 보드게임 하는 동안 맛있는 거라도 뭐 이렇게 갖고 좀 주기도 하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를 타러 간다던가 아빠가 몸놀이터에 하고 놀아준다던가 뭐든지 다 좋아요. 그 의미 부여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외식 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빵집 간다, 고깃집 간다. 보니까 아내가 피곤해 보여요. 아내가 좀 이렇게 음식하고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냥 시켜 먹어. 아 나가서 먹자 할 수도 있지만 얘들아 오늘 좀 엄마가 피곤한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저기 어디 고깃집 가 가족 시간 패밀리타임 할까? 엄청 좋아하죠. 그렇게 활용한 식사. 숙제 아닙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숙제 아니고 팁이에요 팁. 숙제는 아마나 가족 시간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아마나 네, 왜냐하면 이제 강의 들어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숙제를 하긴 해야 돼요. 아빠들이요 바쁘니까 시간을 많이 하려 못할 때 있어요. 하지만 이 패밀리 타임을 이용하면 질적인 시간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질적으로 30분, 1시간 해도요 가족 시간으로 딱 하면 찐하게 딱 해요. 물론 어쩔 때는 하루 종일 가족 시간을 내서 어디 뭐 캠핑도 갈 수 있고 수련회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그런 질적인 시간을 또 가족 시간을 추구하면서 이 사랑의 언어를 잘 점검해 보세요. 자녀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다. 그럼 가족 시간 다이소로 가도 돼요. 선물 사주면 엄청 행복해져.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섬김이다. 그럼 또 아내를 섬겨줄 수 있는 가족 시간을 하면 돼요. 신체 접촉이다. 몸으로 뒹굴면서 노는 가족 시간 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활용을 잘 하시면은 짧은 시간을 갖고도 상당한 만족감을 줄 수가 있다. 남편들에게 드리면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지만 팁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아내들은 또 이걸 배우고 나면 이 개념이 생겨갖고 여보 우리 가족 시간 필요한데 그 우리 서양 가정 중에 그런 가정 봤어요. 아내의 불만이 하나예요. 우리 가족 시간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거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정말 닥달하고 막 남편 그래서 더 도망가고 막. 그럴 때에는 닥달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보를 주면 좋아요. 여러분 남자 다루는 법은 남편 다루는 법은요 정보를 충분히 주세요. 그러면요 남편들은요 정보를 딱 들었을 때에 미안한 마음이 좀 들잖아요. 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약간 좀 미안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잘못한 마음이 들게 만들면 절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생각에 가족 시간이 너무 필요해요. 나도 진짜 남편이랑 함께하는 티타임 이런 것도 너무 필요하고 가족 시간 너무 필요해요.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내들이. 그럼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자 시작. 여보, 애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언제 한번 가족 시간을 정해서 선포해 주시면 어때요? 이 말 외우셔야 돼요 진짜. 철이 형님 이렇게 아내가 얘기하면 갑자기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다 잘해줍니다. 맞아요. 이거 잘하니까 이것도 잘하시겠죠? 윤현 선생님 어떠세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갑자기? 들어주겠죠. 딱 그건 잘 들어주시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기술이 들어있어요. 뭐냐? 애들이 필요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지금 뭔 소린가 하면 우리 집안에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데요. 당신이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거든요. 남자들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거기서 강요가 들어가면 절대 해결 안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가족 시간을 정해서 선포해 주시면 어때요? 근데 당신이 베푸시면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기까지 딱 붙여주시면은 남편들은 뭐 거의 바로 움직입니다. 그거 내가 시간 낼 수 있지. 이거 지금 나 이거 여기 숙제 나중에 해도 돼. 나 오늘 집 들어갈 수 있어. 돼요.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시면 또 남편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시간 보고서에 나가는데요. 클릭해서 보시면 가족시간 가지시고 부부 이름 쓰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언제 따라서 이렇게 하시고 부부가 한 장만 제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녀들 반응이 어땠는지 쓰시고 아내의 소감 아내가 쓰세요. 남편의 소감 남편이 쓰세요. 그렇게 해서 한 장을 선생님 쪽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혼육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원래 다 이렇게 평소 때 다 하시고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시리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일회성으로 숙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애기랑 그 사례 나누신 게 오늘 좀더 정서적인 거를 그렇죠. 정서적인 거죠. 물론 이제 섞여 혼재되어 있는 것도 좀 있죠, 그죠? 네. 혼이랑 알렉기가 운동 비슷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외식도 뭐 어떤 사람에게 혼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사실 정서적인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냥 주말에 아까 안식일날 그 가족 실험했다고 했는데 네. 주말에 가족 실험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인데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배웠잖아요. 사실 제가 언급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얘기하기 정말 놀라운 질문이에요. 보드 게임이나 이런 거는 저희는 그래서 주일날은 하지는 않아요. 그런 거는 주중에 해도 되는데 가족에게 쉼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또 산책을 갔다 오기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개념인지. 근데 굳이 안식일날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거를 가족 시간을 가지면 막 놀이공원에 주일날 간다. 예배 시간 끝나고 놀이공원을 갔다 보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죠? 쉼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작은 거 가족끼리 이걸 하면 쉼이 된다. 공원에 가서 뭐 산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빠가 뭐 간단한 간식을 요리해서 같이 먹는 걸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쉼이 되는 일이라면 가족 시간이 가능하다. 하지만 좀 지혜롭게 너무 무리가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가족의 가족 아하,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도요. 때로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가족 시간, 넓은 의미에서 가족 시간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할아버지, 할머니랑 섬기면 애들은 너무 좋은데 부모님들은 이게 일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부모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며느리들은 100% 일이에요, 그건.
어머님을 모시고 밥을 먹으러 가든 집에서 누워서 잠을 자든 뭐라든지 간에 며느리한테 그거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게 있다고 다 된 거는 아니고 우리 가족끼리만 아빠와 자녀들끼리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 시간을 전체가 꼭 다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좀 일부만 하나요? 예를 들면 어떤 일 관련해서 아니, 있을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첫째 둘째나 아니면 셋째는 있지만 이제 가족 데이트 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빠 엄마랑 예림이만 특별히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예림이의 정서적인 거나 채워주고 데이트를 하는 시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가족 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뭐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데이트 시간도 좋고 하지만 그 가족 시간 전체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그렇게 숙제가 나가니까 숙제 좀 해주시고요. 조금 다음 강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